네,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훈 붐코 커뮤니케이션 CSO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암호화폐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변동성이 강한 암호화폐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처럼 달러와 가치 통화를 같이 유지하는 코인도 존재하죠. 오늘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에 대해서 좀 내려주시죠. 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나 금과 같은 특정 자산에 대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된 암호화폐의 한 종류입니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그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고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코인을 거래하거나 저축하거나 아니면은 안정적인 자산 전송 등에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화 상장 거래소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화로 페어링이 되어 있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원화로 직접 구매할 수 있지만은 해외 경우에는 원화나 달러로 직접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달러와 같은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나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은 해외에 있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US 달러를 암호화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서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US 달러도 사실은 세계에서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이게 엄연히 법정 통화이기 때문에 외환법이라든지 각 국가의 어떤 법에 적용이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서도 사실 달러화 거래를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걸 하려고 하면 이 외환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좀 귀찮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선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이제 네. 그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그 US 달러나 기타 기존에 갖고 있던 일반 현금을 네. 전환을 해서 암호화폐로 전환하기 때문에 네. 암호화폐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내가 아는 코인은 굉장히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많을 것 같고 네. 어, 여러 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어떤 원리에 대해서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크게 한 4가지 방식 정도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방식을 채택하는 게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잡아서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비트피넥스의 USDT나 서클의 USDC 그리고 팍소스의 BUSD와 같이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고 전부 다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US 달러와 패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하나는 금과 같은 자원을 이용해서 이거를 패깅을 하고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예시로 팍스골드와 같은 코인이 있습니다. 자원의 형태를 다시 한번 바꾸고 담보를 현금성 자산이 아닌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US 달러와 같은 화폐에 패깅을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메이커다오의 다이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다이의 가치는 1달러로 유지가 되고 있는 원리는 이더리움이나 다른 암호화폐 자산을 예치하고 담보를 맡기면은 담보 가치에 비례해서 새로운 다이를 대출해서 생성하고 빌려가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담보에 맡긴 가치가 대출로 빌려간 다이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이 담보 가치의 청산을 통해 가치를 유지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담보형, 즉 알고리드믹을 이용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담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일정한 코인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수요에 따라서 유통량을 조절하고 필요한 토큰을 민팅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테라의 USD가 이런 알고리트믹 방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결국 암호화폐 거래 매매를 위하거나 아니면 탈중앙 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수요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필요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이 각 스테이블 코인마다 특징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도 각각의 장점과 그리고 그에 따른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테라 USD는 그 알고리드믹으로 만들어졌는데 우선은 실패했던 경우의 예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총이 가장 높은 테더사의 USDT의 경우에도
장점과 리스크가 따로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비트피닉스라는 거래소가 소유한 재단에서 만든 현금성 자산 기반을 담보로 발행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패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발행량도 압도적으로 많고 현재 약 660억 달러가 발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발행량만큼이나 이 테더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규제 당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테더의 담보가 과연 발행량만큼 안전하게 잡혀 있냐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담보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큰 부분은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회사채로 보유했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채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말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네. 어느 회사에서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에서 발행한 채권과 사실 비상장사 중소기업 어떤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가치는 사실 같을 수가 없는 것인데 네. 이 신용이나 어떤 상환 가능성 면을 놓고 보면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걸 다 뭉뚱그려서 회사채. 회사채로 해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 이슈가 돼서 네. 실제로 이제 테더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서 대응을 하고 대부분의 회사채를 정리하고 현재는 미국 채권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440억 달러 규모의 토큰을 발행한 USDC의 경우는 네. 서클사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서클의 경우는 2018년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1위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USD 확장을 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그 테더 관련한 내용인 것 같고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82.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82.45% 끄트머리에 보면 커머셜 페이퍼라고 해서 저게 이제 회사채인 것이죠. 네, 회사채입니다. 네. 그만큼 양을 줄였던 겁니다. 네. 네. 그 USDC 같은 경우가 아까 마찬가지로 USDT와 같이 현금성 자산을 대부분 담보로 하고 발행되고 있고 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팍소스의 BUSD의 경우에는 네. 바이낸스 USD라고도 부르고 바이낸스 네. 거래소에서 많이 취급이 되고 있는 코인입니다. USDC나 USDT와 마찬가지로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민팅되고 있고 BUSD의 경우는 바이낸스가 정확하게 발행하는 게 아니라 팍소스라는 곳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 코인의 종류입니다. 네. 네. 이렇게 같은 기능을 하는 서로 다른 스테이블 코인 세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USDT, 하나는 USDC, 하나는 BUSD 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언뜻 보면은 똑같이 다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데 왜 세 개씩이나 시장에서 돌아다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경우가 USD를 거래했을 경우에는 진짜 미국에서 발행한 USD만 진짜 USD고 네. 뭐 캐나다에서 발행한 건 캐나다 달러, 뭐 홍콩에서 발행한 건 홍콩 달러 형태로 구분을 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그 암호화폐계에서 사용하는 뭐 USDT나 USDC, B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은 미국 달러에 패깅이 된 형태입니다. 네. 이게 서로 다른 형태로 많은 게 존재하는 이유는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고 민간 업체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이 민간 업체들이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받고 자신들이 직접 발행한 거라서 이제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련 운영 국가나 제재 등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양한 종류가 나옵니다. USDC와 USDT 그리고 3인 스테이블 코인의 BUSD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간 그 거래 우위 경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경우에는 입금을 USDC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USDC를 입금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거래소 내부에서 BUSD로 그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BUSD의 점유력을 높이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USDC 못 쓰고 네네, 그냥 맞습니다. BUSD 똑같은 거니까 쓰세요. 뭐 이런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러면 돈이 된다는 거네요. 어쨌든 USDT를 찍고 USDC를 찍고 BUSD를 찍는데 여기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경우에는 굉장히 이점이 있다는 거네요. 네,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담보를 현금성 자산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예를 들어서 현금성 자산을 맡기고 나서 이거를 미국
미국 채로 갖다 바꿨을 경우에는 네. 여기에 대한 이자율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발행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발행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그 현금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바로 이걸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떤 걸로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처럼 코인의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역시 가격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즉 일명 언패깅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가격이 언패깅 됐을 경우에는 자산과 괴리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5월 달에 알고리트믹 코인이었던 USD의 가격이 언패깅이 일어나는데 네. 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인식하고 나는 1달러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해서 1달러 계속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언패깅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0.02달러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 자산 가치의 98%를 잃는 이제 그런 위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알고리트믹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도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패깅이 깨지면은 안정성을 잃을 수 있고 그 자산담보형의 경우에도 그 자산담보를 받고 발행한 업체에 네. 그 신뢰 자체가 안 됐을 경우에도 사람들이 자산을 다시 빼고 이 신뢰를 깨졌을 때 언패깅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네. 정말 그러니까 백킹이라고 하죠. 뒤에서 이제 든든하게 받쳐주는 자산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매수매도 균형이 깨져서 1달러 패깅이 깨지게 되면 마치 5월 달에 있었던 테라 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는 폭락이 일어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98% 하락을 했었고요. 자산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도 사실 이 패깅이 깨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산담보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뭐 이 10억 달러치를 이제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을 때 10억 달러가 은행에 맡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도 그러면 시장에서의 어떤 매도 매수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방식인가요? 시장의 매수 매도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매도나 매수가 그 있던 풀에 비해서 많이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고 네. 그게 정말 심해졌을 경우에는 아주 크게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대부분은 신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발행사가 네. 내 자산의 담보를 그만큼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불안정한 담보를 갖고 있다라는 네. 것에서 바탕이 됐을 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팔고 다른 자산으로 전환을 한꺼번에 했을 때 뱅크런과 비슷한 현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거를 원래는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마음이 바뀌어서 털고 갔을 때 누군가가 그만큼 사주지 않으면 그렇죠. 사실 하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그 이제 뭐 이거는 루머이고 사실 기사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USDT 관련해서 이제 숏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공매도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큰 금액의 공매도를 친 세력이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좀 이제 나왔었잖아요. 혹시 보셨는지요? 그 기사를 직접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공매도를 치려는 세력들이 가끔가다가 존재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 지난번에 테라 USDT의 경우에도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작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거를 이용했을 때 USDT나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상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대부분 오르더라도 적게만 오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은 1달러겠죠. 1달러니까 네. 1달러에 패깅이 돼서 그 이상을 오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뜨릴 수만 있다라면 그만큼 수익이 강하게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USDT를 내가 매집을 해서 일시에 이거를 시장가로 던지게 되면 사실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고 네. 여기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 더 이제 매도에 동참하면서 투매가 가격이 좀 더 투매를 내려가는 날 것 것이고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공포라는 키워드입니다. 즉 네. 신뢰와 공포가 같이 어긋나게 되면은 네. 여기에 대한 자산에 대한 가치를 더 이상 내가 믿지를 못한다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공포에 따라서 매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 공격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격했을 때 자산 일부를 가지고 공격했지만은 다른 사람들까지 동참을 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다 움직이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네. 아까 세 가지 이제 메이저 스테이블 코인, 자산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 USDT 같은 경우는 좀 예전부터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이 지적이 계속 있었고 중간중간에 그런 지적들을 받아들여서 사실 이제 담보금 내역을 구성을 좀 교체를 했지만 사실 이번에 이제 나온 루머 같은 경우도 타겟이 USDT거든요. 그래서 USDT로 자기 코인을 지금 바꿔서 보유하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세 가지 이 스테이블 코인들 중에 가장 추천할 만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무엇이고 네.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한때는 USDT와 BUSD 사이에서 그래도 팍소스에서 발행한 BUSD가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는 바이낸스에 대한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BUSD의 경우에는 거래소에 있는 BUSD보다는 실제로 온체인에 있는 BUSD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팍소스가 전환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고 USDC가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가 한동안 있었다가도 네. USDC의 경우는 이제 FTX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던 상관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서 이제 USDC가 이제 서클을 통해서 언제라도 환전은 되지만은 그만큼 미국 당국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거법으로 지우겠습니다. USDT는 조금 위험한 것이고 지금 USDC하고 BUSD는 한 가지씩 약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BUSD의 약점은 바이낸스가 주인이라는 것이고 그렇죠. USDC의 약점은 FTX랑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보통 큰 거래소랑 관련이 있으면 더 안전해야 좋아야 되는데. 좋아야 되는데 이게 단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규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걸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매우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USDC가 그래도 미국의 규제를 받고는 있기 때문에 그 규제 안에서 움직이고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 확률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는 USDC가 네. 서클에서 환전이 언제라도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USDC를 꼽겠습니다. 그 USDC가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배경은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라는 회사의 이 컨소시엄 구성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 월가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최근 미국에서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BUSD는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이제 바이낸스의 경우에는 조사는 이미 예전부터 진행이 네네.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바이낸스의 행보가 이제 FTX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네. 지금은 이제 그 소식 때문에 장평자오 시제트 바이낸스의 대표도 네. 열심히 해명을 하면서 퍼드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지만은 네. 실제 많은 자금이 빠진 것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가 지금 직접적으로 곧바로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네. 만약에 불안하다라면은 자금은 우선 안전하게 자기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시키는 게 좋다라는 말을 하면서 BUSD의 경우에는 이제 바이낸스와 연관이 있지만은 바이낸스가 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소에서 만약에 막히면은 그 돈은 빼지 못하는 FTX가 문을 닫았을 때 거기는 자금을 빼지 못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네. 빼지 못하겠지만은 BUSD가 온체인이 있을 때, 즉 개인 지갑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발행한 팍소스에 가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BUSD의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바이낸스 안에 있는 BUSD는 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안전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네.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비교적 개인 지갑에 있는 BUSD가 좀 더 안전하다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원화 상장 거래소에서는 특히 큰 사용처는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분들의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으로 원화를 입금해서 원화로 직접 거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탈중앙 금융 즉 디파이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분명히 접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용처나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암호화폐 거래나 매매를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도 있고 거기에 대한 편의성도 있는 관계로 양쪽을 다 잘 살펴보시고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매매나 크립토 환경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테이블 코인의 그 특성에 대해서 좀 투자자 입장에서 보다 좀 신중하게 좀 알고 있는 가운데서 뭐 활용을 좀 해보시라 이런 말씀으로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